자, 아미노화물의 명명법. 이제 명명하는 방식, 아이팩 명명법 방식은 뭐 다른 작용기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작용기 찾고, 주작용기가 관여되는 주사슬을 찾고요. 주사슬에 번호 매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작용기를 포함하고 있는 쪽을 모체로 해서, 모체명 적고, 그 앞쪽에는 이제 치환기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아이팩 명명하는 방법이고, 아민의 경우에도 차이는 없고요. 자, 1차민의 경우에는 아이팩 명령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앞쪽에 알케인을 포함시켜 주고요. 나타내 주고, 뒤쪽에 이제 아민이라고 하는 작용기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작용기 우선순위에 따라서는 좀 달라지게 되는데, 아민의 경우에는 여기 존재하고요. 우선순위가 아주 높지는 않아요. 알코올보다 낮습니다. 카보니화 합물보다는 당연히 낮고, 자, 뭐 할로젠이나 에터, 그리고 이제 알케인, 알카인, 알켄, 이것들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좀 확인해 두시고, 그래서 보시면 할로젠이랑 뭐 알케인 사슬이랑 NH니까 얘가 주작용기가 되겠죠. 이 경우도 보시면 알켄과 아미노암물, 뭐가 더 주작용기? 얘가 주작용기가 되겠죠. 알코올과 아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얘가 주작용기가 되는 거 앞쪽에 이제 순서 보시면 확인해 주실 수 있고, 얘는 뭐 당연히 카보니화합물이 주작용기가 되겠죠. 그래서 위쪽에 두 개 같은 경우는 요게 주작용기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치환기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치환기로 여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도 여기가 주작용기가 될 것이고요. 당연히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고리 화합물보다는 NH2기가 작용기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두 개가 모두 다 작용기로 볼 수 있겠죠. 주작용기가 되는 겁니다. 자, 스텝 2, 주작용기를 포함하는 주사슬을 찾고요. 자, 아민이 주작용기인 경우에는 아민의 질소 원자가 결합된 탄소 원자. 어차피 주사슬은 탄소 골격이니까 그 탄소 원자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자, 번호를 매길 때는 주작용기가 낮은 번호가 되도록 매긴다. 이건 뭐 당연히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주작용기가 얘잖아요. 그럼 얘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원자가 낮은 번호로 가게끔 매겨야 되니까 오른쪽 변 발단 1번이 되겠죠. 그래서 1, 2, 3, 4, 5번. 3번 위치에 NH2기라고 하는 작용기가, 주작용기가 붙어 있고, BR이라고 하는 치환기가 붙어 있는 거죠. 주사슬의 5번 탄소에. 이 경우는 1번 탄소에 NH2기가 존재하는 거고요. 얘가 주작용기니까 이 NH2기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원자, 여기가 번호가 가장 빨리 와야 되겠죠. 여기는 3번과 4번 위치가 됩니다. 이중결합 포함하고 있는 포지션이. 자, 이 경우는 이제 고리에서 NH2기가 결합되어 있는 게 1번이 되고요. 순차적으로 매겨서 여기가 3, 4번에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사슬에 3번과 4번 위치에. 자, 이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이제 1번과 4번 위치에 NH2기라고 하는 작용기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스텝 4, 치환기를 확인하고 알파벳 순서로 나열해 화합물 이름을 명명합니다. 자, 모체명은 어떻게 하시느냐? 뒤쪽에 아민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사슬 탄소 원자의 개수에 맞는 알케인의 말단 2를 아민으로 변환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헥세인이다. 그럼 헥세인의 1번 위치에 NH2기가 존재한다? 헥산아민이 되는 거고요. 2번 위치에 존재한다. 그럼 2헥산아민 혹은 헥산2아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NH2기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는 이제 모체명 가장 앞쪽에 모체명을 적는 아이팩명을 작성하는 가장 앞쪽에 주사슬에 몇 번 탄소 원자에 NH2기가 붙어 있는지 그 순서를 그 번호를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탄소 원자 번호를 나타내 주시고 그 개수에 따라서 뭐 다이아민, 트라이아민, 테트라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3번이었고 여기가 5번이었죠. 그래서 5브로모, 3헥산아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경우는 여기가 1번이었죠.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됩니다. 그럼 4번 위치에 메틸이라고 하는 치환기 하나가 존재하는 거고 3번과 4번 위치에 이중결합. 3펜텐 1아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경우는 여기가 1번이었으니까 1번, 2번, 3번, 4번이 됩니다. 그럼 고리 같은 경우는 3번 위치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3사이클로헥센이 되고 1번 위치 NH2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1아민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1번과 4번 위치였잖아요. 그래서 1, 4번
주 사슬에 몇 번이지 NH2기가 견제하는지 번호 나타내주고, 사이클로 헥산에 붙어있는 아민기 2개니까 다이아민. 다이가 2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다이아민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관용명을 보시면 앞쪽에 알팩명은 알케인 아민이었죠. 그냥 알케인 대신에 알킬이라고 하는 용어로 그냥 치환기 형태로만 바꿔서 명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알킬아민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게 관용명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보통 아미노암물을 명명할 때는 오히려 이거를 이용해서 더 많이 명명을 합니다. 자, NH2기를 제외한 나머지 탄소 골격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 주로 사용을 하는데 복잡하다고 해도 앞쪽에 알케인이라고 나타내고 나중에 그냥 알킬이라고 치환기 형태로만 바꿔주시면 되기 때문에 복잡한 경우도 사실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탄소 골격을 이제 치환기 형태로 먼저 명명한 이후에 뒤쪽에 아민이라고 명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요게 알킬기처럼 명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아민이라고 나타내면 되죠. 그럼 얘는 아이소부틸 형태잖아요. 그래서 아이소부테인, 원래 아이소부테인이라고 명명이 되는데 아이소부틸 아민 이렇게 명명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경우는 여기가 알기가 되니까 이거 뭐라고 부르죠? 여기서부터 알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알릴아민 이렇게 나타내고요. 자, 여기 부분은 여기가 1번이 되고 2번이 되잖아요. 그래서 2번 위치에 브로마이드가 결합되어 있는 사이클로헥실, 2브로모 사이클로헥실, 요게 알킬기가 되는 거고요. NH2기로 이제 아민기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앞쪽에 나왔던 구조인데 1번과 3번, 5번이잖아요. 5브로모 3 헥산 아민, 요게 아유팩명이었죠. 그럼 뒤쪽에 여기 부분만 헥세인 대신에 헥실 이렇게 치환기 형태로 이제 나타내 주면은 이게 관용명이 됩니다. 자, 2차, 3차 아민 아이팩 명명법은 원칙이 뭐냐? 2차, 3차 아민 아이팩 명명법은 질소 원자의 치환기가 결합된 1차 아민 유도체다. 그렇게 기억을 해서 명명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 아민의 기준이 되는 거고 1차 아민의 질소 원자에 2개의 치환기가 붙어 있다. 2차면 하나가 붙어 있을 것이고 3차면 2개가 붙어 있겠죠. 그래서 알케인 아민, 요게 알킬기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아민 형태가 되는 거고요. 앞쪽에 이제 질소 원자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N-알킬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즉 질소 원자에 결합된 알킬기 중 가장 긴 탄소 사슬을 가진 것을 주사슬로 하고 나머지 질소 원자에 결합된 알킬기는 치환기로 처리한다. 그 주사슬을 포함해서 아민화합물로 명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사슬을 포함한 아민의 아이팩 명명법은 1차 아민의 명명법. 요거 바로 앞 챕터에서 설명드린 게 1차 아민의 명명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려면은 앞쪽에 1차 아민에 대한 명명법을 한번 보시고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좀 더 이해가 수월하실 겁니다. 나머지 치환기들은 가장 앞쪽에 N-알킬 형태로 명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명을 보시면 여기는 메틸기, CH3기, 여기는 에틸기죠. 여기 에틸기, 여기는 탄소 3개니까 프로필기죠. 그러면 탄소 개수가 제일 많은 지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주사슬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원래 NH2라고 나타내면 1차 아민인 거잖아요. 그 1차 아민에 메틸 치환기와 에틸 치환기가 붙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메틸기와 에틸기를 나타낼 때는 알파벳 순서로 나타내 줘야 되기 때문에 N-에틸, M-메틸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1-프로판암마이드, 프로판아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죠. 자, 이 경우도 보시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쪽이 주사슬이 되는 거예요. 여기 메틸 치환기는 질소 원자에 붙어 있는 치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메틸기는 질소 원자에 붙어 있기 때문에 M-메틸이라고 하는 걸로 확실히 나타내 줘야 되고 여기 부분은 지금 여기가 3번일 때 5번이었잖아요. 5브로모. 그래서 주사슬에 붙어 있는 거는 확실히 번호로 나타내 주고 질소 원자에 붙어 있는 거는 N이라고 하는 이제 접두사까지 포함해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브로모 M-메틸 3헥산암마인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경우는 지금 고리형 5원화 사이클로 펜틸, 에틸, 메틸. 당연히 얘가 주 골격이 되겠죠. 주 사슬이 되겠죠. 그래서 N-에틸, M-메틸, 사이클로 펜탄아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도 보시면 여기가 이중결합을 둘 다 포함하고 있는데 탄소 원자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요게 주 사슬이 되는 거고요. 여기 바이닐, 그리고 메틸, 치환기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M메틸, M바이닐, 그리고 여기를 1번으로 놨을 때 1번, 2번, 3번이 되기 때문에 3사이클로펜텐 1아민 이렇게 명명이 됩니다. 자, 이 경우도 보시면 지금 여기는 알릴기, 그 사이클로펜틸기, 사이클로헥실기, 뭐가 주예요? 얘가 주 사슬이 되겠죠. 그럼 여기를 포함하고 있는 게 1차 아민의 명명법 형태로 명명이 되고 알릴기와 사이클로펜틸기, N알릴, N사이클로펜틸 치환기 나타내 주시고 사이클로헥산 아민 이렇게 주사슬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관육명은 똑같아요. 1차 아민의 관육명과 똑같아요. 여기 앞쪽은 앞쪽에 설명드린 것처럼 똑같은 형태고 알킬이라고 하는, 즉 알케인 아민 대신에 알킬 아민으로 명명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1차 아민의 관육명과 큰 차이가 없고요. 동일한 알킬계를 이제 여러 개 가진 경우에는 접두사 다이, 트라이를 붙여서 다이면 2개, 트라이면 3개, 테트라면 4개가 되겠죠. 근데 4개는 결합이 4개가 존재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암모늄 염 형태일 때만 테트라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트라이에틸아민은 질소원자에 에틸 치환기가 몇 개? 3개 붙어 있는 상태. 다이아이소프로필아민은 질소원자에 다이아이소프로필기가 몇 개? 2개 결합되어 있는 형태 화합물. 트라이에틸이니까 얘는 3차 아민이 되겠죠. 다이아이소프로필아민이니까 얘는 2차 아민이 될 겁니다. 아주 구조로 명명, 그 화합물 이름으로부터도 차수는 확실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지금 N메틸이라고 하는 형태고 펜틸아민 이렇게 나는 거죠. 여기가 주사슬의 알킬 아민 형태 이렇게 나타내지는 거고요. 자, N에틸, 여기가 에틸 치환기니까 에틸 치환기가 존재하는 거고 N에틸 사이클로헥실아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에틸기가 3개죠. 그럼 에틸기가 3개이기 때문에 트라이, 3개를 의미하는 에틸, 트라이에틸아민. 네. 보통 요거는 이제 TA라고도 많이 나타내는데 정말 많이 쓰는 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이아이소프로필아민, 아까 설명드렸처럼 아이소프로필기가 몇 개? 2개 붙어있는 아민 화합물이다. 이렇게 명명해 주실 수 있고요. 자, 여기는 지금 여기 아이소프로필기가 탄소의 개수는 더 많지만 지금 그 치환기가 2개가 존재하잖아요. 어느 하나를 모체로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탄소 개수가 더 적지만 얘를 주사슬로 놓습니다. 그래서 N은 다이아이소프로필기가 붙어있는 에틸아민이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명명법 파트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질소원자를 포함한 헤테로고리 방향족 화합물인데, 뭐 방향족 화합물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긴 한데요. 여기는 그냥 외워두시는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이 구조를 뭐 어떻게 따로 설명하기는 어렵잖아요. 특히 이제 피롤이나 뭐 이미다졸이나 인돌 같은 거, 요것들은 앞쪽에 방향족 화합물의 케미스트리에서도 이제 나오는 구조들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이제 구조는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자, 뭐 피리딘, 피리다진, 피리미딘, 피라진 여기 중에서는 피리딘은 꼭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유 되시면 다 외워두시는 거를 추천드리긴 합니다. 자, 이제 방향족고리 화합물, 퓨린도 방향족고리 화합물이고 여기는 이제 비방향족 화합물인 거죠. 그래서 피롤리딘, 피페리딘 이런 것들도 질소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여기는 지방족 고리 화합물이 되겠죠. 방향족 고리 화합물은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화합물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